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8월 9일 오전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한 주가 밝았습니다. 여론조사는 추세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사칭 자유우파를 따라다시는 강성우파들께서는 무대뽀로 막가파로 대세론을 몰고 가는데, 대세론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영상을 찍을 텐데요. 지금 현재 윤석열은 대세가 아니에요. 제가 결론을 내드렸듯이 지금 윤석열 팀과 이준석의 계획팀이 지금 당 내부에서 지금 국힘의 지지를 누가 많이 끌고 오느냐의 지금 결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고고TV는 이 영상을 개설한 이유가 국힘이 반드시 이겨야 된다,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물리치고 정권을 찾아와야 한다 하는 방송이며, 결정적인 순간에 고고TV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선이 시작됐다고 보고 경선 3개월 동안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각 후보들에 대해서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합니다. 잘되라고 비판하는 것이니 그것을 알고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KSOE, 즉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에서 윤석열이가 대선 출마를 하고 난 3개월 후, 즉 정치선언을 하는 3개월 후에 이재명한테 처음으로 1위를 내줍니다. 즉 이재명한테 뒤집혔는데 뭐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리고 국힘의 지지율은 윤석열의 지지율이 빠지는 반면에 국힘의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다. 이걸 좀 다룰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고고TV가 오늘 월요일부터 뭐 한 3, 4일 동안 고고TV의 후원자가 좀 돼주십시오. 자율구독료를 좀 내주십시오. 한 달에 몇만이라도 이렇게 방송을 할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고TV가 지금 2년 2개월을 지금 방송하고 있고, 향후도 국힘이 대선만 가져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해야 됩니다. 최소한 과반 아니면 180석 이상을 차지해야 되는데, 대선을 우리가 이기면은 반드시 총선도 우리가 압승하는 구도로 갑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 방송을 하다 보면은 제 돈을 들어가면서 하니까 제 노임은 고사하고 지금 굉장히 힘이 들어요. 제 생활비도 있고 한데 제가 모아둔 돈, 그동안 쌓아둔 자산 가지고 쏟아붓고 있는 형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몇몇 분들 한 달에 10만원 이상 후원하시는 몇몇 분들, 한 8명 뿐이 안 됩니다.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서너 명으로 줄어버렸어요. 그것도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적 취지를 하니까 뭐 한 달에 만원에서 5만원 내시는 분들도 10명 아래고, 그 자율구독료 내시는 분들이 보면은 그걸 다 합해봐야 한 달에 20만원이 안 돼요. 제가 간혹가다 농담으로 담배값도 안 나온다, 아니 점심값도 안 나오는 이 방송을 집에서는 왜 자꾸 하느냐 하고 굉장히 제가 타박을 맞으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우리 집에다가, 아니 내가 그동안 60성상을 살은 경험과 경륜은 없지만은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다가 문재인을 치는데 하는 것이므로 몇 년 안 할 테니까 염려 마라, 그렇게 말을 해요. 특히 딸 같은 경우는 아주 발작적으로 못하게 합니다, 저한테.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고고TV를 개설할 때 판 깔아주고 다 했던 애가 아주 씩씩거리면서 절대 못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여유 되시는 분들만 고고TV의 자율구독료와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적 취지를 들어가니까 또 6.11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을 밀고 안철수와 나경원을 주저앉히려 그러니까, 또 4.7 보선에서도 나경원을 주저앉히려 그러니까 그 몇만 원씩 내시는 분들도 안 내요.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떨어져 나가더니 이번에 윤석열을 또 비판적 취지를 하니까 또 안 내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든데요. 여유 있으신 분들만 꾸준히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도 자율구독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한 100명만 되면 좋은데 고고TV 보는 게 지금 100명도 안 되니, 몇백 명이 안 되니, 그죠? 저라고 왜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다른 자유우파를 주장하는 유튜버 운영진 같이, 그죠? 친박을 빨고 윤석열만 빨고
어? 다른 사람 비판하지 않고 왜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져요, 여러분. 어? 그래도 예측을 하려고 그러고 분석을 하려고 그러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 명을 내세워야지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선의 경쟁을 해야 되며 대선 주자들도 물론 우리가 누가 되든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 무대고 막가파식으로 지원 방송을 할 수뿐이 없는 구조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보시면은 이 케이소이가 한 거,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한 것이 보면은 대선 당선 가능성에서는 박빙이 나와요. 이재명이 34.8%, 윤석열이 33.3% 나오는데 이게 3개월 만에 뒤집혔다는 게 문제고 저번 주에 한국갤럽에서도 윤석열의 지지율이 급락을 하죠. 6%. 그거 똑같아요. 한 달 만에 이거 한 거니까 이 친구들도 케이소이도 그런데 역시 윤석열이가 케이소이에서도 4%를 급락을 합니다. 더 이상 윤석열의 지지율이 빠지면은 국힘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윤석열의 지지율은 그대로 있고 타 후보들 뭐 홍준표, 최재형, 원희룡, 유승민 이런 후보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대세론을 몰고 가서 이긴 적은 없어요. 연하야나 대세론을 몰고 가서 이긴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 YS하고 DJ도 각자 대세론을 그랬지만은 그죠? DJ 같은 경우는 박태준하고 김종필하고 손을 잡았고 즉 TK하고 충청을 손을 잡아서 이긴 거고 YS는 쉽게 말해서 TK 군부 정권을 잡아서 이긴 거죠. YS의 돌팔이 훨씬 강한 거예요. 그 인구 분포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래 지금 자꾸 그 자유우파 쓰레기들이 대세론 윤석열 대세론 그전엔 뭐 있죠? 나경원 대세론을 몰고 갔고 그전엔 뭐 있죠? 황교안 대세론을 몰고 갔죠. 대세를 몰고 가서 못 이깁니다. 지금 세상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이란 무기가 없었고 지금은 스마트폰이란 무기 가지고 즉시적으로 정보를 받고 즉시적으로 국민이 똑똑했고 현명해졌기 때문에 즉시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 대세론이나 세몰이 갖고는 못 이깁니다. 앞으로는. 이걸 보면은 이재명이가 27.4%에서 28.4% 1% 올랐고 윤석열이가 32.3%에서 28.3%가 올랐고 그죠? 뭐 이낙연은 그대로고 최재형이 0.3% 오르고 홍준표가 0.1% 오르고 유승민이가 1.1%가 올랐다 이렇게 되죠. 유승민이가 조금 더 올랐죠. 유승민은 여기서 최소한 5% 이상을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은 그 25% 플러스 마이너스에 갇혀 있어요. 그죠? 근데 윤석열 쪽에 보면은 지금 4%가 떨어져 있죠. 그죠? 윤석열 측도 역시 확장력이 없어요. 항상 30% 전후, 25% 전후에 갇혀 있어요. 모든 여론조사가 그래요. 뭘 말하느냐? 국민이 아직까지도 혼돈스럽고 국민이 아직까지 결정을 못했다는 거예요. 무당층은 조금씩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대통령 선거에서 무당층은 그대로예요. 근데 이제 정당 지지율 가면 무당층이 조금씩 줄어요. 그런데 이 윤석열 같은 경우하고 이재명을 비교하면은 둘 다 지금 굉장히 개인 검증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재명은 대선 안 될 놈이고 윤석열은 그것을 스스로 돌파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지금 4%가 떨어졌는데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돼요. 더 이상 떨어지면은 윤석열이가 어떤 여론조사가 지금 갤럽이 19%를 뺐고 그 전에 뭐 다른 조사들이 한 2주 전에도 19%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죠. 그 이상 떨어지면 안 돼요. 그거 멈추고 다른 국힘 주자 최재형,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이런 친구들이 지지율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국힘 쪽의 후보들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국힘의 시너지를 갖다가 원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경선에 들어가면은 윤석열을 깎아내고 지지율을 떨구는 것보다 유승민, 최재형, 원희룡 등등을 올리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경선 들어가면 그게 나타날 거예요. 국민들이 볼 거예요. 수십 번의 TV 토론을 하게 되니까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사람들은 여기서 윤석열의 실언을 이야기하죠. 실언. 후쿠시마 발언이라든가 뭐 120시간 발언,
뭐 부정식품 발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있지만은 윤석열이가 국힘에 입당하면서 국힘의 대세론을 갖다가 자기가 갖고 간다 장악하려고 그랬던 것이 국민들이 지금 떠나고 있어요. 윤석열한테. 그건 분명한 겁니다. 고고 TV에만 그런 소리예요. 언론들도 그런 소리 안 해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세부적으로 윤석열 지지율을 보면은 부울경에서 11%가 떨어집니다. 서울에서도 7.6%가 떨어집니다. 여성에서도 4.6%가 떨어집니다. 50대에서도 10%가 떨어집니다. 30대에서도 6.7%가 떨어집니다. 국힘 지지층에서도 5.7%가 떨어집니다. 중도층도 35%에서 32%로 3%가 떨어집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그죠? 쉽게 말해서 모든 지역, 모든 연령층에서 윤석열 지지를 빼고 있어요. 저번 주 갤럽 여론조사도 마찬가지고 이게 국힘에 대한 실망이 있고 왜 국힘이 저렇게 돼 있는가? 이준석은 지금 어떻게든 계획을 해가지고 외연 확장을 하고 전라도에 가서 고생을 하고 경상도 TK 가서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는 과거의 고리타분한 생각으로 세만 모으면 된다. 국힘 지지자, 국힘 의원들만 모으면 된다 하는 걸 보니까 국민들이 질려버린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윤석열이가 3, 4% 떨어지잖아요? 그럼 윤석열이는 절대 재탄력성이나 재기성이 없게 갑니다. 윤석열 측에서 그걸 반드시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참 내 몇 번 비판을 했지만은 국힘 지지율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걸 보시면은 국힘 지지율이 저번 주보다 2.6%가 올라가고 더블 만진당 애들이 1.5%가 떨어지죠. 다른 데는 다른 정당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오차 범위 바뀌죠. 그죠?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그런데 왜 국힘 지지율이 그러면은 2몇 %가 올라갔느냐? 20대, 30대와 합리적인 보수 5060이 국힘을 지지했다. 결론이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국힘의 개혁을 돕자, 이준석을 돕자 하는 게 요번에 결과로 나온 겁니다. 이거는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리얼미터 조사. 20대 지지율이 20대, 30대, 20대가 8.7%가 올라가고 국힘 지지율에 30대 지지율이 4.4%가 올라가고 젊은 유권자들이 결집을 했고 또 국힘 지지 세력에서도 국힘을 7.6% 올라갔다. 요거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요. 국힘 지지층에서 국힘 지지율을 7.6% 올렸다. 이거 아니에요. 보수층에서. 내가 맨날 말씀드리죠. 60대 이상을 갖다가 모두 막가파, 무대뽀, 대세론, 윤석열, 박근혜 이런 사람을 지지하는 거로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걸 갖다가 2년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0대들은 70년대 중후반에 그 대학교 들어간 사람들이 그 정규교육이에요. 사실상 4년제 정규교육이에요. 그전에 부종을 엄청 들어갔어요. 그분들이 지금 60대 중반이 돼 있다는 거예요. 60대 중후반. 이 사람들이 산업화 민주화를 같이 하고 과거식으로 말하면 산업화 민주화를 같이 해서 합리적인 보수라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민주화 운동을 했고 전두환 초기에 군부 저항 운동을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합리적 보수로 자리 잡혀 있어요. 이성으로. 이 사람들이 큰일 난다. 이러면 또 이 사람들이 60대들이 말이죠. 저번에 4.7 보선에서 국힘으로 확 서윙을 해가지고 국힘이 압승을 한 거예요. 물론 20대, 30대도 지원을 했고 중도층도 지원을 했지만 이들이 지금 문재인한테 너무 질려가지고 국힘을 어떻게든 보호해가지고 이준석 체제를 보호해서 정권을 탈환하자는 세력이 바로 60대들이에요. 그 자유우파 쓰레기 유튜브 돈벌이 방송 따라다니시는 분들 말고 그들과 합리적인 60대와 무대뽀 자유우파 강성 유튜브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대결이 지금 시작됐어요. 그리고 보면은 부울경에서 45.8%로 좀 올랐고 TK에서 44.8%로 좀 올랐고 그래서 이번 그 국힘의 지지율 상승을 주도한 게 누구냐? 2030과 60대다 이렇게 돼요. 제가 하는 말이 항상 똑같아요.
20대가 42.2%, 60대가 46.3%가 지지를 했다. 20대는 미래 세력이었고, 그죠? 20대는 새로운 정치를 바란다는 이준석 미는 당원들이고, 그죠? 당원 8만 명 가입했으니까. 그 다음에 60대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인 이성과 개혁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그게 그 유승민이나 원희룡 같은 그 원희룡을 지지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저게 보면은 지금 국힘 지지율이 20대 30대가 그죠? 또 중도층 일부와 또는 60대 개혁 보수들이 이준석 당태제와 이준석의 정치 개혁을 위해서 한 8만 명 정도가 당원으로 가입했잖아요. 그죠? 그들이 윤석열 쪽에서 구시대 정치인들, 구시대 꼴통들을 데려가면서 이준석 체제를 흔들려 그러자 결집이 다시 시작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볼 수뿐이 없어요. 응? 맨날 보수 TK 하는데 거기서도 양분이 된다니까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당원들의 38%를 갖다가 35몇 %를 이준석에 가져왔잖아요. 거기 플러스 신입당원들 이준석 체제를 지원하는 8만 명의 신입당원들을 합하면은 나중에 이게 현재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현재의 그 경선 과정에 국힘 그 당권 주자들의 대권 주자들의 그 지지율이 그걸 잘 보셔야 되고, 이제부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국힘 지지율이 결집을 해요. 대선 경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또 대선 경선을 하고 나서 본선 후보가 나오면은 국힘 지지율은 결집을 해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러죠. 제가 중도층을 잡아야 된다. 2030은 많이 서윙을 했어요. 보수 쪽으로. 중도층을 잡아야 되고 호남 쪽으로 가야 된다. 그걸 윤석열이가 중도층이 다 이탈해버리고 호남 쪽에서도 이탈해버리죠. 윤석열 지지층은. 그 큰 문제라고. 그래서 윤석열의 지금 그 참모들이나 윤석열의 체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쉽게 말해서 외곽 세력이고 돈벌이인 자유우파를 갖다가 중심으로 윤석열 체제를 굳히려고 그러는데 큰일 난다고. 그거. 큰일 난다고. 내가 4.15 총선 이후에 항상 똑같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준석을 지키는 것이 대선을 이기는 거고 윤석열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대선을 이기는 거예요. 응? 그러면 보시죠. 자, 윤석열의 지지율은 똑같은 날 똑같이 5일, 6일 날 이게 3일에서 5일이나 또는 3일에서 5일이나 또는 4일에서 6일 날 K송이나 리얼미터가 발표한 건데 윤석열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4%, 국힘 지지율은 올라가고, 이건 뭘로 표현하겠어요? 국힘 지지자들이 대부분 윤석열을 지지하고 그 자유우파 쓰레기 돈벌이 유튜버를 같이 그러면은 국힘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윤석열 지지율도 올라가야 되고, 그죠? 윤석열 지지율이 떨어지면 국힘 지지율도 떨어져야 되는데 반대 현상이 나오고 있죠. 국힘 지지율은 올라가고 오차 범위 밖으로 민주당을 앞서가기 시작하고, 윤석열 지지율은 박빙으로 하고 이재명하고, 그죠? 이재명 올라온 것도 아닌데 뭐를 뜻하겠어요? 대한민국 대부분의 합리적 이성들은 정상적으로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국힘을 지키는 것이 대선을 이기는 것이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선 주자가 되더라도 국힘을 지지하게 돼요. 그렇겠죠, 그죠? 그리고 언론들은 지금 국힘 지지율이 올라온 것은 최재형, 윤석열 효과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최재형하고 윤석열 효과는 국힘 지지율을 까먹고 있어요, 오히려. 그걸 갖다가 받쳐주고 오버러닝을 하는 게 누구냐? 오버러닝을 해서 랜딩을 제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2030과 60대의 합리적 개혁 보수들이에요. 그들이 주도해요. 앞으로 보시면 알지만. 보수는 20%가 있다니, 30%가 항상 있다니까. 응? 그 왜 사람들이 주도한다고? 보수라고 다 꼴통 보수가 아니에요. 응? 그게 우리가 4번의 대선거, 큰 선거를 참패하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 아실 거예요. 이까지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깁니다. 이겨요. 염려하지 마시고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힘 받으십시오.